그러니까 지금 이 조기 대선 사실상 이번 여야는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51일밖에 남지 않았다. 제 뒤로 지금 D-51일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밖에 남지 않은 이제 어떻게 발등에 불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지금 여야의 상황이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어대명,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뭐 이재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아까 뭐 두 자릿수가 가까운 두 자릿수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어제 약간 전격적인 뭐 기자회견이라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빅4라고 얘기되는 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 이 굉장히 좀 여론조사를 하면 앞쪽 순위에 들어있는 후보인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전격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보고 오실까요?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오늘 시장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서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새로운 정치개혁을 외쳐온 저마저도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분명히 금요일까지만 해도 약자와의 동행 요 컨셉을 어디에서 출마 선언을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 장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튿날인 토요일 날 어제 바로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이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나 아니면 안 돼. 약간 나만 병. 이거는 좀 너무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나. 좀 부적절하다. 나라도 용기 있게 좀 불출마하자라는 취지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선 진짜 정말 그 이후에 좀 갑작스러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네. 하고자 하다가 멈추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의 오세훈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어떻게 보면 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를 했을 때 서울시장의 어떤 공백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 무게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이 두 분이나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뭔가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저요 모두 손을 들고 우르르 나오는 모양새는 좀 그렇지 않느냐.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 책임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게 경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오롯이 이 경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그런 과정도 저는 책임 있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안정성, 확장성, 중도, 보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선 속에서 다양한 어떤 경선 레이스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당이 좀 두툼해지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저는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하다. 이게 꼭 불출마하는 것만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이 오세훈 시장의 이 불출마 선언이 약간 좀 갑작스럽다. 뭐 약자와의 동행 컨셉으로 지금 이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었어라는 얘기가 쫙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불출마 선언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올렸냐 같이 좀 볼까요? 이 추미애 의원이 명태균이 세긴 세네. 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 기대합니다. 뭐 자기 머리 못 깎는 내란 정당 정리를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서재현 의원님. 네. 지금 추미애 의원은 오 시장 명태균 사건 관련돼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99%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명태균 분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매번 이제 페이스북을 명태균 페이스북을 한번 확인해 보면 또 글을 썼습니다. 누구부터 공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는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 포기했지만 저는 99%는 명태균 관련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12월 3일 이후에부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선 행보를 하셨거든요. 책도 내시고 그리고 그 대선 후보 이제 출정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장소까지 물색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무게감, 대선이란 무게감.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사선이거든요. 네. 그런 노하우가 있고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한번 책임져 볼 그런 경험이라든지 어떤 책임 의식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는데 느닷없이 12월 3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수를 위해 백의종구한다고 하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를 빼면은 저는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잠깐 반론을 제기한다면 네.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안 이루어지나요? 제가 볼 때 대선에 나가면 도리어 더 그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수사받기가 더 힘듭니다. 검찰도 소환 조사하기 힘들죠. 그리고 13번의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결과치를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어요. 명태균 씨한테 그거 누구한테 전달했느냐. 근데 대답을 못합니다. 네.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냄새를 풍기지만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후원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고 뭐 여론조사를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돈을 은행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침을 해서 했는지 그리고 다 떠나서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 모른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서로 명태균 씨가 뭔가 선거 때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 당사자는 그때 구체적인 지시나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를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명태균 씨의 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저는 뭐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명태균 씨까지 이렇게 입 하나만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명태균 관련 아니겠느냐, 아니다. 뭐 오히려 출마 선언을 하면은 검찰 수사받기 더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을 하셔서 약간 살짝 좀 팽팽한 감이 없잖아 느껴지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관련하면서 기자들이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차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살짝 좀 의미심장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분은 본인의 의지,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겠다 하는 입장이 되시려면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의지로 좀 결단을 해서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좀 기대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듣기에 따라 한덕수 대행이 좀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사실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덕수 대행은 뭐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일정을 보면 한 대행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마냥 시간을 좀 지체할 수만은 없다. 왜? 지금 저 캘린더 같이 보시죠. 캘린더 보면 경선 후보를 등록해야 되는 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입니다. 이제 당장 오늘을 넘어서 내일 모레 늦어도 사실 이 후보 등록하려면 서류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마음을 오늘은 정했어야 내일 서류를 준비를 해서 늦어도 모레는 후보 등록을 해야 경선에 지금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일요일 사실 거의 저녁을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경선 관련해 가지고 네. 참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어떤 국민적인 평가가 있지만 네. 지금 좀 더 하시면서 예측 가능성과 어떤 시스템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기간 속에서 국민들이 계속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대행이라는 그 수식어를 빼고 어떻게 보면 꼬리를 빼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음이 좀 서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은 마냥 늦출 수는 없고요.
3월 말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4월 말 정도에 뭐 본인의 어떤 선택의 어떤 기간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자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좀 운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력, 삶의 궤적 그리고 어떤 본인의 능력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30차례의 어떤 탄핵 그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서 네. 진영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다음의 리더십은 뭔가 통합적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면서 일을 했고 무엇보다도 지역적으로는 전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에 있어서 경제, 민생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통상, 관세 정세닝이라는 네.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세계적 기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이 바라는 어떤 리더십과 좀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학적으로 국민의힘 몇몇 의원이 주장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네. 국민들이 평가하시라 봅니다.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어떤 지금 현재 요구하는 시대상과 맞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며칠 전에 여론조사가 나왔죠. 금요일 날 이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후보군 중에 한덕수 대행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여론조사 좀 같이 볼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37% 1위죠. 그리고 의견 유보가 30%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빼곡하게 빨간색 후보들이 쭉 있는데 애매하게 까만색이 하나 있어요. 한덕수 이 대행이 2%로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갤럽은 여론조사를 할 때 다지선다로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그중에 누구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한덕수 대행이 어쨌거나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대행이 좀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관건은 서재현 위원님 네. 보통 생각이 없으면 저 생각 없어요. 후보에서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들리기로는 저 안 나가요. 빼주세요라는 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이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더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어대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시대명, 뭐 시대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고 시대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저는 경제의 방점은 두고 있지만 사실은 준비된 대통령을 원하는 겁니다. 안정된 대통령.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관료주의잖아요. 네. 예, 평생 동안 정치의 정자가 아닌 행정의 행위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감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면 사실은 늦었죠. 사실 총리할 때부터 내가 마지막 소임은 한번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네. 탄핵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그런 어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도 나는 가타부타 해줘야 되는데도 지금은 간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민의힘은 자충수가요.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등록하면 그나마 어떤 민주당의 어떤 공격을 받고 후보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가 안 됐을 때는 지금 4월 말까지 하셨잖아요. 네. 4월 말까지 지금 한덕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사실은 원래는 이 한덕수 이분이 나오기 전에는 개헌의 블랙홀에 저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했었는데 갑자기 한덕수의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경원 후보에게도 한덕수 관련 질문, 지금 또 한덕수 관련 질문, 한 달 동안 계속 한덕수 관련해서 블랙홀에 빠지면은 5월 달에 무소속으로 단일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돌아가게 되면 2002년도에 뭐 노무현 사례를 드는데 그때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때는 이제는 내란의 어떤 책임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는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드컵에 4강 신화를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승리에 대한 분위기였고 지금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패배 분위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한 달 동안 어떤 대선 슬로건 그리고 단일화의 조건 이걸 하게 되면 아마 후보도 결정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에게 오세훈 후보처럼 지금 당장 후보로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이 뭐 가타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를 안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건 국민의힘의
자충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사실상 이 결론을 못 내린 어떤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 중에 나왔죠. 4월 말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무소속으로 나중에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랑 뭐 단일화를 하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셨는데 김기용 대변인께서 사실 저희 MBN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내부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한덕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덕수가 가지는 그런 어떤 능력과 비전이 맞아떨어진다면 한덕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꾸 이제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하는데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파면에 됐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지금 씌워졌죠. 근데 그래서 민주당은 과연 잘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탄핵에 대해서 입법 폭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파면이 되니까 본인들이 승리한 척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파면된 건 맞죠. 하지만 조기 대선에서 이 오만한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만약 일방적으로 저희가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면 네. 지금의 지지율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오만하면 그건 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대선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통합 행보와 그리고 성장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누구든 국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몸조심하라.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보였던 그 미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게 과연 안정적인 지도자일까에 대한 의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무소속으로 한다행이 나와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 이런 안에 대해서 그거 괜찮네라고 솔깃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희 아까 잠깐 살짝 자막으로 나갔죠. 국민의힘 내부에 한 현역 의원 50명 정도는 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일종 의원이 SNS에 글을 직접 올렸어요. 한덕수 대행 나와 주십시오라고 올렸습니다. 원래는 현역 의원들이 직접 이제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는데 지도부가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 기자회견까지는 하지 못했다라는 건 일단 성일종 의원이 개인 의견으로 자신의 SNS에 나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분위기,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 차출, 대망 나와야 됩니다. 촉구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종혁 위원장이 또 글을 올렸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다. 감독은 친윤 지도부고 연출은 찐윤 의원들인데 주연이 한덕수 대행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경선 눈가림이고 실제 판은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짧게 김기용 대변인님. 제가 볼 때 저기에 네. 등장하는 인물이 트럼프가 있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시킨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선이 잘 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후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선을 뛰는 후보라면 네. 제가 열심히 해서 경선에서 1등을 한 다음에 만약에 무소속 후보의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과 내가 겨뤄서 제가 잘하면 더 커지는 겁니다. 국민한테 평가를 받는 거고 네. 제가 부족하면 저를 디딤돌 삼아서 한덕수 대행이 승리하면 정권 재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여전히 친윤 프레임으로 더 씌우는 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친윤 프레임으로 지금 더 씌운 거지 동의할 수 없다. 이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4월 말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겨뤄서 한 사람으로 단일화가 되는 이런 안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위협적인 걸 떠나서요. 네. 결론적으로 위협적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현실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2002년도 노무현과 정몽준의 사례에서는 네.
정몽준 후보는 지금 그 탄핵 이후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심판입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 그 대행의 자리를 떠나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무소속으로 해서 이제 단일화 후보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되면 인정하겠지만 공정하게 대선을 준비하는 척 하다가 5월 달, 또 한 달 낭비해서 그걸 포기하고 심판해서 갑자기 선수로 뛰었을 때는 네.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공격하고 비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지점인 것이지 한덕수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한 책임자잖아요. 심판.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스탠스에는. 한다면 네.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4월 말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흥행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의 고민은 지금 어대명, 어후명 그래서 흥행이 사실 고민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그리고 단일화로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보관 같은 건 민주당에 있을까요? 근데 그냥 막을 수도 없고 막는 이유도 없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탄핵 이후에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유리한 환경은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들이 저렇게 역사적으로 자꾸 퇴행적인 길을 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은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연륜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결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산인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대행, 즉 조기 선거를 치르는 심판 역할을 그만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타부타 하지 않고 5월 달 동안 무소속으로 해서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뭐 보이지 않는 손이든 보이는 손이든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이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짧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요구했을 때 대행의 역할을 잠시 중단하고 나왔을 때 네. 그게 수긍이 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잘 만들어줬습니다. 뭐냐면 대행을 탄핵시켜서 대행의 대행이 대행 노릇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드랍을 한다면 중간에 중도 하차한다면 그 역할은 누구보다도 잘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나오는 걸 뭐 막을 수도 없고 사실 막을 이유도 없다. 막을 일도 없다. 뭐 지금 다만 부적절할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비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시대가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어쨌거나 만약에 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무소속 이 지분, 무소속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도 무소속으로 나갑니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것 같은 후보가 있습니다. 누구냐?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 오늘 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당이 제대로 된 이 반성 변회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 정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야 싶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마침 또 유승민 대선 불출마라고 막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금일 유승민 전 의원의 SNS 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입니다.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서지현 위원님. 네. 이건 국민의힘 이 경선 불출마가 아니라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무소속으로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죠. 저게 이제 신의 한 수적인 선택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만약에 이제 윤심이든 뭐 윤 전 대통령이든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됐을 때는 무소속인 주도 나가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 무소속해서 네. 단일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단일화에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인은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한덕수 총리를 자꾸 불러내기 위한 네. 그런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유승민이라는 다시 새로운 블랙홀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 저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간결해지고 더 네.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유승민 의원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 중에 이렇게 본인은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한덕수 대행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신의 한 수적인 생각으로 이 사실상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서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것이 한대행보다 실질적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그 어떤 상수, 변수든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선거 비용도 450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후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단일화에 대한 어떤 포석을 미리 선점한 것이다. 예, 굉장히 국민의힘의 또 자충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나간다까지도 아니고 일단 나간다는 선언으로 그렇죠. 네. 인해서 또 다른 변수로서 이제 작용을 할 네. 어떤 이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경선 불출마, 이 경선엔 불출마, 그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 아니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 김기영 대변인님, 유승민 전 의원의 스탠스는 이 탄핵 찬성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쭉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탄핵 찬성 입장이라고 저희 분류가 됐었던 후보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오세훈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다 경선에 어쨌거나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지지세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이제 4강에 올라갔을 때 네.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세 분이고 만약에 탄핵에 찬성한 분이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소위 말해서 과반을 넘게 지지를 얻었을 때는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과반이 아닐 경우에는 4강에서 다시 결승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의미로 갈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좋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지했던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충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와 확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 사람한테 몰려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이 불출마가 도리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대세론을 더 자극했다, 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이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선 룰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뭐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지지율이 잘 나옵니다. 근데 대선 본선에 나갔을 때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뽑지 유승민 전 의원을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봤을 때는 당원들과 국민 경선을 하는데 그 경선의 안에 들어가는 게 여론조사에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뽑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는 이걸 하지 않겠다 했을 때 네. 선수가 룰 가지고 문제 삼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경선 불출마를 얘기를 한 건 선수가 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는 건 결국 오히려 한덕수 대행 쪽으로 그 지지세가 좀 몰아갈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이 한덕수 대행 쪽에 더 이 출마 요구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이 지금 쭉 저희가 나오고 있죠.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사람들,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또 지금 저희가 쭉 지금 봤는데.